네, 드디어 100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산회계 2급 보신 분들 우선 이론 시험부터 제가 기출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프로그램 먼저 설치할게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 강의 옆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수험번호 221 5개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설치해 주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2014번 큰 산 상사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 거래 내용 1, 2, 3, 4 있고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 판료서 여러분들 다 암기했겠지만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사장님이 처음 내놓은 걸 말하는 거죠.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사무실 회계 담당자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회사는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출자한 거니까 뭐예요? 자본금을 내놓다.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해서 자, 자산이 증가, 자산이 증가로 돼 있습니다. 여기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값을 갚았다라는 소리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자, 외상값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 뭘로 갚았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부채의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자산이 감소는 맞는데, 그래서 2번도 아웃. 자, 그 다음 3번. 예금 이자 30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은행에 회사의 여윳돈 은행에 넣어뒀더니 이자가 30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하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보는 김에 4번까지 비품 50만 원을 사고 매입하고 대금은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아직 안 줬습니다. 미지급, 부채죠. 자, 미지급금. 그래서 뭐예요? 부채의 증가. 자산이 증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산이 증가는 맞는데 수익이 발생 들어가서 요거는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경영 성과 하면 뭐예요? 수익과 그리고 비용을 말하는 거죠. 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죠.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과목으로 짝지어진 것. 이걸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이론 시험 볼 때도 배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를 켜놓으라고. 이번에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보너스 점수 얻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매출원가는 요건 비용이죠. 근데 미지급 비용, 뒤에 비용자가 붙으니까 비용 아닌가 하시겠지만 미지급금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검색을 해보면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하면 나타납니다. 자,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262번, 251번부터 290번까지는 유동부채죠. 자, 그래서 얘는 부채니까 수익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매출액은 수익이죠. 수익. 자, 그다음 미수수익, 미수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미수수익 검색을 했더니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웃. 자, 매출원가 비용 아까 했던 거고요. 기부금 이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비용 모여 있으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상품은 이건 자산이죠. 재고자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얘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 물론 수익 2개일 수도 있고 비용 2개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용만 2개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끼리 짝지은 것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자, 외상 및 출금 이거 당좌 자산이면서 유동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도 아까 선급금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라 그랬죠. 유동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 검색해 보시면 뭐예요? 유형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네 가지는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얘가 해당이 안 되고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상한 게 이번에는 1번도 3번, 2번도 3번 그냥 3번까지 다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자, 잔액은 어느 쪽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래입 판료소에서 증가하는 쪽에 나타납니다. 자, 자산 증가 차변이죠.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자본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우리가 주머니에 현금이 있다. 이게 제로가 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될 수는 없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잔액은 항상 뭐예요? 증가하는 쪽에 차변 그리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변에 나타나는 것 부채와 자본을 찾으면 되겠죠. 자, 미수급은 자산이죠. 선수수익 찾아보면 자,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부채. 선급비용, 선급자가 들어가면 선급금처럼 성격이 똑같다 그랬죠. 이거 자산이고요. 미수수익, 미수급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잔액이 차변에 남냐 대변에 남냐. 그러면 대변에 남는 건 뭐냐? 증가하는 거. 부채 또는 자본.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험에서는 거꾸로 잔액이 차변에 남는 거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이번에 원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12월 30일 현재. 근데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맞죠?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2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이 감소분을 뜻한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줘요. 급여, 월급, 비용이에요. 이 급여는 왜 주냐? 자, 놀고 먹는다고 주진 않죠. 회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 뭐가 희생됐어? 돈이 나가잖아요. 월급 줘야 되니까. 자, 비용은, 급여는 회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급한 돈이다. 돈이 어떻게 나갔으니까 감소분을 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이번에 반대로 수익입니다. 수익은, 대표적인 수익은 대부분이 물건 팔아서 얻은 매출이익이죠. 자,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 돈이 들어오는 거죠. 증가액을 뜻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나서 판매비, 관리비 빼고 나서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현금주의다 하는 거는 뭐예요? 집에서 엄마가 작성하는 가계부입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중심이에요. 뭐 내년 거를 미리 지급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나간 날짜 기준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발생주의죠. 우리가 하는 요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내년 거를 미리 줬다. 자, 선지급, 자, 선급 이런 것들도 내년 거면 원래 장부에 적어서는 안 되고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 임대료를. 근데 이게 내년 거다. 돈은 들어왔지만 그러면 장부에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생주의. 이게 정확하게 언제 거냐,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요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요즘 주식들 많이 하죠. 근데 주식을 아직 팔지는 않았어. 갖고는 있는데 12월 30일 보니까 주식이 올랐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일명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그러는데 요 평가 이익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평가 이익이면 당기 순이익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평가 손실 주식이 떨어졌어. 그때는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우리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크게 보고된다? 아니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현금주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이거는. 자, 이번에 6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통신비, 업무에 관련되는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기우편 요금 등 통신비 맞죠? 여러분 그 이론 교재 앞에 보면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쫙 달아놨죠? 그 내용입니다. 자, 요거 맞는 거고요. 수도 광열비, 수 뭐예요? 물 숫자 한자로. 자, 수도 요금. 수도 요금. 그다음에 빛광자. 자, 고스톱 칠 때 광 있죠? 광자 전기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스 요금, 난방비 이런 것들. 자, 맞는 거고요. 접대비,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이거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거래처에 뭐 선물을 보낸다든가 추석 때 그러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광고 선전비에 대한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임차료. 이거 임대료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차료의 반대는 임대료죠. 자, 임대료는 집주인 입장에서 받은 거. 왜 건물에 보면 임대하면 돼 있잖아. 주인 입장에서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금을 주면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이고 요거는 자, 임차료는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임차인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 등을 빌리고 뭐예요? 요금을 지급한 것. 요거는 임차료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맞는 게 되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매출원가 공식 제가 참고로 써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기초상품재고액 더하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이죠. 매출원가 공식이. 자, 기초상품재고액 전기이원액 요거죠. 35만 원 플러스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환출 애누리를 빼는데 당기 매입액이 있어요. 근데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순매입액이 됩니다. 77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예, 여기 있죠? 37만 원. 자,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75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요거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요거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 요 날짜 잘 보세요.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가액 2천만 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수명은 5년, 잔존가액, 나중에 수명 다 돼서 고철로 팔면 50만 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2022년 1월 1일 처분. 1년 딱 됐습니다.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을 인식하였다. 동기계장치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이겁니다. 해당 유형자산은 결산 시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고요. 자, 그럼 정액법 공식으로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5년, 수명 5년분에 취득원가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잔존가액 50만 원이죠. 그러면 자, 1,950만 원 나누기 5 하면 자, 얼마가 나와요? 예, 390만 원. 자, 1년에 390만 원 낡았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팔았으니까 처음 2천만 원 주고 사왔다가 1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낡았죠. 얼마? 390만 원. 감가상각 유계액을 빼주면 자,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장부가액은 1,610만 원. 자, 요거를 판매하는데
자, 이 금액 받고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값 받고 다 판 거예요. 근데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을 인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 금액 1610만 원보다 30만 원 어떻게? 싸게 팔았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30만 원 빼요. 그러면 처분 금액이 나옵니다. 자, 1580만 원. 1580만 원이 나오겠죠.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9번 문제. 다음이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한 거. 자, 판매용 건물은 무엇?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니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디귿으로 각각 회계 처리한다. 보기를 보니까 건물, 상품, 뭐 투자 부동산 나왔어요. 감 잡으셨죠? 부동산 업자가 건설회사가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다. 그럼 아파트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요 기역은 상품이 되겠죠. 판매용 건물이니까. 자,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 이거는 우리가 판매가 아닌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유형 자산인 건물이 되겠죠. 그 다음 투자 목적으로. 이거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투자 목적이에요. 업무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용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건물, 상품이죠. 요 둘 중에 하나죠. 니은은 건물. 그럼 요거 답은 나왔습니다. 디귿 투자 부동산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이자 비용, 외환 차손, 감가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공비 정기 등록 메뉴에 가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자 비용 검색해 보면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딱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라든가 기부금 이게 들어가죠. 외환 차손도 그 밑에 있어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이 아닌 대여금 같은 기타 채권 못 받게 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없는 거 뭐예요? 감가상각비.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 그래서 3번은 판매비와 관리비,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이거 거저먹기 문제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보고기간 종료일, 대부분은 결산일을 말하는 거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감 잡았죠?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을 말하는 거고, 형태가 있어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는데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 거,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인 자산,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찾아라는 겁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이거 유형 자산 맞죠? 유형 자산.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이건 뭐예요? 재고 자산이죠. 상품이니까. 정답은 나왔고요.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이것도 유형 자산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이것도 유형 자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이 원론적인 문제들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 유형 자산을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차변, 대변, 분개하면 자, 이게 건물이다 하면 대변에 건물 뭐 얼마, 차변에 뭐 감가상각 누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적을까? 출제위원이 헷갈리길 바라는 건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매출채권. 근데 요거는 상품이 아니죠. 매출채권은 상품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팔아서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 적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고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의제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요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어요. 이번 100회 시험에서 아마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손익계산 순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 원가인데 자, 매입 할인은 원래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순매입액 계산할 때 들어가죠. 자, 근데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하죠. 자, 기초와 기말을 편의상 1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요 10원, 10원. 자, 그러면 순매입을 구해야 되는데 순매입은 어떻게 돼요? 총 매입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자, 뭐 할인 요거 다 차감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할인만 있으니까 할인을 차감하고 순매입액 구하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총 매입액을 예를 들어서 뭐 70원, 60원? 예, 6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인, 매입 할인을 1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순매입액은 50원. 그러면 기초 기말은 똑같으니까 매출원가는 50원이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여기 매출원가에 대입하지 않고 어디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업의 수익. 여기다가 10원을 더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매출원가, 매출총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어떻게 과소, 과대를 찾아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50원을 했으면 자, 여기서 100원에서 마이너스 50원 빼면 매출 총손익은 50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요거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60원이 순매입액이 되고 그럼 얘가 60원이 됐죠. 얘가 60원이 되면 매출원가도 60원이 됐어요. 매출원가가 어떻게 50원 돼야 될 건데 60원이 됐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됐다. 맞는 말이죠. 자, 매출원가가 60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50원 나와야 될 건데 요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하고 얼마? 매출원가를 60원으로 해서 빼버리니까 매출 총이익은 40원이 돼버렸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50원이 돼야 되는데 10원 줄어들어 버렸죠. 과소계상 매출 총이익 맞습니다. 자, 요게 매출 총이익이 10원 줄어들면 자, 영업이익도 10원 마찬가지. 요게 줄어들면 요것도 마이너스 10원 줄어들어요. 그럼 영업이익도 과소가 됩니다. 맞고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어들었는데 여기 가서 더해버렸어. 아까 영업의 수익으로 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과소, 얘는 과대되고 과소됐는데 여기 와서 10원 넣어버리니까 퉁쳐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C 플러스 C.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결과는 같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영향이 없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금액을 대입해 보세요. 올바르게 한 거 원래 50원으로 해야 될 건데 60원으로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 한번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헷갈리게 나온 문제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 문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론 강의할 때 이 전기하는 요령 가르쳐 줬죠.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붕괴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적절한 것. 자, 우리가 거래사항이 있으면 붕괴를 하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그 다음 붕괴한 걸 각 장부에 보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수기로 했는데 요즘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자동으로 보내주는데 자, 12월 31일
개정 과목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현금 50만 원, 5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모품비를 여기는 비용 처리법으로 했는데 뭐 A4 용지를 100만 원치 사면서 50만 원은 현금 주고 50만 원은 나중에 갚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됐는데 이거를 현금 미지급금 장부에 올바르게 전기한 거, 옮길 전에 적을 기자 올바르게 적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분계하는 요령. 자, 요거는 소모품비 계정에 갈 겁니다. 근데 소모품비는 없어요. 그다음 대변에 자,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뭐 미지급금들 있으니까 미지급금 계정에 가는데 여기 보면 대변에 있죠, 이 금액이. 그러면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적은 거 얘는 차변에 있으니까 이건 아웃이고요. 자, 여기 두 개가 있네. 자, 미지급금 계정 대변. 자, 금액은 50만 원 둘 다 맞아. 근데 뭐가 다르느냐? 자, 미지급금 계정에 적는데 미지급금을 적을 이유는 없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대변에서 바라본 상대편은 차변이고요. 차변에서 바라본 상대편은 대변입니다. 자, 50만 원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50만 원을 적는데 여기서 대변 입장에서 바라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예요?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얘는 현금을 적어놨어. 요게 맞죠. 소모품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니 대변인데 왜 대변에 있는 현금을 적어요 얘는. 이건 잘못 적은 거죠. 자, 나중에 이걸 거꾸로 거래로 추산하게 되면 제가 엑스맨 놀이 설명했지만 미지급금 부채야. 부채가 대변에 적혀 있네. 그럼 부채 증가. 왜 증가했지? 아, 소모품을 사오면서 증가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상대편 계정 과목 보면서 이제 이런 거 자주 한 사람들은 금방 요령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현금 여기 있는데 현금 대변에 기록할 겁니다. 근데 차변에 기록했어요. 얘는 무조건 아웃이죠. 현금을 정확하게 적는다면 자, 대변입니다. 현금 계정. 그럼 현금 계정 대변 날짜 12월 31일. 자, 금액은 50만 원. 자, 여기 현금 대변 입장에서 바라본 왼수. 상대편은 뭐예요? 차변의 소모품비. 그러면 여기 소모품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것도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공식을 적어 놨는데 자, 요 재산법, 손익법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음이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자,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초. 요 기초하고 기말하고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총수익, 총비용 있습니다. 자, 우선 손익법부터 대입해 볼게요. 총수익,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 총비용, 얼마예요? 80만 원. 빼면 당기순이익은 나오죠? 20만 원 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같아야 돼요. 재산법이나 손익법이나. 자, 그래서 여기 20만 원 적어 놓고요. 미리.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인데 기말자본, 기초자본 없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죠.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있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근데 요게 기초면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 됩니다. 근데 기말이면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초자산입니다. 기초자산 50만 원 마이너스 기초부채 마이너스 30만 원은 그럼 기초자본이 나옵니다. 얼마? 20만 원. 자, 기초자본 20만 원 나왔어요. 이제 기말자본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도 기말자본을 알 수 있죠. 기말자본을 X로 보겠습니다. 그럼 X값은 얼마가 돼요? 이 마이너스 20만 원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X는 기말자본은 40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거 기말자본입니다. 자, 그 다음 기말부채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말자본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기말부채는 자, 기말자본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 기말자본은 4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자산은 여기 있어요. 80만 원은 80만 원
마이너스 기말부채를 y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y를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고 얘는 1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기말부채는 얼마? 4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기초자본 아까 여기서 구했죠. 요 기초자본 20만 원. 그럼 요 둘 중에 하나 정답이죠. 그 다음에 기말자본 40만 원. 답은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요래요. 요거 두 개 먼저 딱 했는데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이미 정답이 결정돼 버렸어. 그러면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거 쭉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기말부채 구한 거 얼마? 40만 원이었죠. 예, 요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13번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뭐 99회보다 막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뭐 합격률 발표는 안 됐지만 내일 모레 합격자 발표도 있고 많은 분이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카페가 아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질문은 가능하면 유튜브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오셔서 간단한 회원가입하면 바로 등업 없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또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게 몇십만 개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검색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질문은 여기 와서 질문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